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안, 이 소추가 과연 이루어질지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참 대행이 낳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탄핵 소추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 국가 신인도라든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야당이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한덕수 대행의 국무총리 시절의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대행에 있을 때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지금 탄핵을 하겠다는 의도 자체는 대행 시절에 있었던 이 특검법에 대한 이제 거부권 건의, 그 다음에 이제 국무회의, 당시 비상기업 국무회의 참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대행 시절에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동의를 하지 않는 것들, 그다음에 특검 임명을 하지 않는 것들, 지금 상설 특검이 지금 법안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이에 대해서 상설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걸 밟지 않는다는 이야기.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요,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사실 지금 이 법적으로 이게 규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연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탄핵할 경우는 어떤 기준에서 해야 될지 이것 자체가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국무총리 기준으로 탄핵할 것인가 아니면 권한 대행으로 탄핵할 것인가, 이에 따라서 상당히 기준인 자체가 달라집니다.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 과반의 찬성으로 탄핵이 됩니다. 즉 151명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탄핵 소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가 그러면 몇 석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2015년 펴낸 그 헌법재판소법 주석에 보면 그거는 권한대행은 대통령 기준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권한대행이 하는 역할이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과 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은 대통령이 국민이 선출한 것도 있겠지만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어떤 권한, 그 중요성, 이것 때문에 탄핵 소추의 기준을 200석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권한대행도 똑같이 200석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게 이제 이 견해죠. 최근에 국회 입법조사처도 똑같은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피력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건 뭐 내가 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헌법재판소가 결국은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이것도 결론 내리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한덕수 대행이 그 탄핵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 이어받을 사람이 바로 경제부총리입니다. 즉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이어받게 되고, 만약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또 탄핵이 된다. 그러면 이제 교육부 장관, 과기정통부 장관, 외교부 장관, 이 순서대로 쭉 이어가게끔 돼 있죠. 권한대행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행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맡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말 초유의 대행까지 나오게 되는 이런 지금 일까지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덕수 지금 대행이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최상목 지금 부총리가 대행이 됐는데 헌법재판소가 그 보니까 한덕수 대행의 지금 요건이 200석이다. 그럼 이거 무효다. 돼버리면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기재부 장관이 했던 모든 어떤 정책 결정과 어떤 서명이 다 또 무효가 돼버립니다. 이건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는 정말 대외 신인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덕수 대행이 지금 하고 있는 이걸 보면 중요하게 이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지금 임명 동의안 문제거든요. 저는 원칙적으로 보면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저 거부권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임명권도 행사할 수가 있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행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헌법학계에서는 자제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막 대행이 막 장관들 다 임명해버리고 모든 걸 다 해버리면 이것도 권한을 넘어선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는 뭐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임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또 이번에 이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이 3명 같은 경우는 국회가 추천한 것이거든요. 예전에는 대통령이 추천한 것에 대한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지만, 국회가 추천한 거는 상위 국회에서 끝나버리면 다 그냥 서명만 하면 되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는요, 원래 이게 국회에서는 3명 중에서 여야 1명씩, 그 다음에 1명은 여야가 합의해서 1명, 이게 되게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거 지금 우리가 의석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2명 해야 돼 라고 해서 버텼지 않습니까? 임명을 안 했어요. 참 그게 또다시 부메랑이 돼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한 달 동안 그냥 안 하고 있다가 국민의힘도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줬습니다. 너네 2명하고 우리 1명 하겠다. 그래서 바로 조한창 후보자가 국민의힘 몫으로 지금 지명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미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여러 가지 어떤 논쟁은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을 6명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6명으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6명이 전부 다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을 해야 탄핵이 될 수 있어. 1명이라도 나 이거 인용 못하겠다 라고 하면 그냥 무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월 18일이면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납니다. 즉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2명의 재판관 임명이 끝나요.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임명하지 않으면 4명이 돼버립니다. 4명이 돼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죠. 그렇게 되면 아마 장외에서 어마어마한 그 소요 사태가 저는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냥 국가 기능이 그냥 완전히 그냥 이게 뭐 스탑이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하되, 단 이 특검법, 지금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위헌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특검은요 일반 검찰과는 달리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만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는 게 특검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2가지 특검을 보면요, 이 수사의 범위가 14개, 15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특검이 아니죠. 그냥 일반 검찰입니다. 즉 민주당 검찰이에요. 그리고 특검을 임명하는 그것도 보면 원래 특검이라는 거는요,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검을 추천하고 임명하게 돼 있는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당시 특검 같은 경우는 합의를 해서 당시에는 그 여당이 추천 안 했습니다. 합의를 해서. 그래서 당시에 이제 특검이 박영수 특검이 임명이 돼서 특검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아예 여당이 끼어들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당만,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임명하고,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명이 되도록 돼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특검을 하면서 야당만 추천으로만 특검을 임명하게 되면 그 수사의 공정성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검 기간이 170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6개월입니다. 6개월이면 이 대선 일정하고 다 겹쳐 있습니다. 아마 2개 특검이 진행이 되면 서로 앞다퉈서 뭔가 발표하고 뭘 하게 되면 아마 선거운동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야당이 특검으로 간 선거운동 하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국민의 선택을 하는 대선 기간에 특검이 진행이 되게 되면 특검이 뭐라 발표해버리면 그냥 그 선거에 민심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럼 나중에 결론을 보니까 아닌데? 아니면 말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 피해를 누가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야당이 추천한 특검에 그것도 특검 기간이 완전히 선거운동 기간하고 겹치는 특검, 이걸 하겠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대행께서 이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하되 이 2 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된다. 이게 한번 관례가 되면요, 앞으로 이게 이런 식의 것들이 되면 이건 굉장히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2 특검법이 안 되는 이유 제가 여러분들 아마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이거는 반드시 이번에 특검법에 대해서는 제의 요구를 해서 이거는 처리를 해야 된다. 뭐 정말 여야가 합의한다 그러면 특검 여야 합의로 하고
수사도 범위도 확실히 좁혀서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뭐 정치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말 정치가 살아있다면 여야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조건으로 이 두 특검에 대해서는 위헌적 요소를 없애는 이런 정치적 타협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후과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특검에 대한 논의 또 헌법재판관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합의를 한다 그러면 국민들도 상당 부분 동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안을 제시를 해봅니다.